지난 14일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란의 큰 불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곳곳에서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외교, 안보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압하는 것만이 국가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권한 행사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 질서를 복구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숙의 뜻을 따른 것에 대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입니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총리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을 파기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속한 내란 사태의 종결을 위해서는 첫째,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둘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셋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우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합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됩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게 11일입니다. 벌써 10하루째 지체되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입니다. 국기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 개입,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계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촉발된 경제, 외교, 안보 위기 수습에도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국 수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고 우원식 의장도 국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비상시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안정협의체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계속되는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지켜보시며 불안해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을 경우 국가적 피해와 국민적 피해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확실하게 종결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하신 언론 여러분의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소속 매체 말씀해 주시고 성함 말씀해 주시면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24일까지 저희가 시한을 정해서 상설특검 추천 의뢰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공포하라 시한을 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달 말, 아니 올해 말, 어쩌면 내년 1월 1일까지 기한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 국정 혼란과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즉시 추천 의뢰하고 즉시 공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란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빨리 특검을 발족을 해서 이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은 상시적으로 만나서 원내에서 처리해야 될
국회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그리고 국난 상태입니다. 국정을 안정하는 데 있어서 상시적 체제인 원내대표와 의장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좀 격이 안 맞는다. 이것은 양당의 대표가 참여를 해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지 원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국정 안정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원내의 의사 처리를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서포트하고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국정 안정 협의체는 반드시 양당의 대표와 그리고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과 의장이 함께하는 비상협의체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면 의장님이 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장님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님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당의 대표가 참석해서 하는 것이 격에 맞고 실질적인 힘도 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정안정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이라든가 또는 예산, 특히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된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원내대표급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매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러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한상수 총리가 만약 이걸 나눠서 대응했을 경우 내란 특검법은 하지만 예를 들면 국민의힘 특검법은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요구안이 세 가지가 한 패키지인지 나눠졌을 때 어떤 그 경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우리 민주당의 엄중한 경고를 뛰어넘어서 아니 우리 국민의 명령, 국민이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부분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를 미리 할 필요는 없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는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내일 모레 있을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즉시 공표하지 않는다면 바로 즉각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부분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큼은 분명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엄중하고 특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급으로 낮춰서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국민들과 기자님들도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국정 안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즉각적인 대통령 파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무에 다시 복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국민적 혼란, 이 내란이 수습되지 않았을 때 닥칠 정말 민족사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빠르게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헌재가 재판관을 빨리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이 구성이 되고 또 심판 절차를 밟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짧아도 한 달 또는 두 달 또는 석 달 가까이 걸리고 법적으로는 6개월 안에 걸린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민생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환, 안보, 외교, 주식시장, 자본시장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거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정안정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일상적인 원내대표급으로 낮춰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국난이 벌어져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당대표급을 배제하고 일상적인 업무로만 한정시켜서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권성동 대표께서는 분명하게 국정안정을 위한 특별협의체 발족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안전협의체가 왜 나왔을까요? 정치인의 가장 큰 역할은 국정안전이 아닙니까? 국정안전은 어디에 목표가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윤석열은 어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국정안전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국정협의체의 최종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부분,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최종 목표가 윤석열 옹호에 있지 않습니까? 왕정 복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뭐냐? 국정안전협의체라고 하는 타이틀을 없애고 단순한 실무형의 여야정 협의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가 뭡니까? 윤석열의 파면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정안전협의체는 그래서 의장도 들어오는 거고 여야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들어와서 하는 거고 그 역할에 있어서의 큰 아젠다를 제시한 가운데 실무용으로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지금에 있는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명령에 대한 것들을 훼손하는 전략과 지연 전략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해 전략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세운 것이죠. 국정안전협의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분 보시면.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지금 관련 차관들로 인해서 지금 일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위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시간 끌기. 윤석열 탄핵과 수사를 최대한 시간 끌겠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장관 2명을 임명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궤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재량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입니다. 대통령의 의무에 가까운 것이고 대통령 직무대행은 더더욱 의무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것은 임명하지 않겠다거나 임명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적극 행정인 장관을 임명하는 행위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끌고 시선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을 좀 신속하게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주장을 떠나서 봐도 법조계에 대해서는 공선법의 경우에는 2심은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지금 이 상황에서 대표 재판을 좀 신속하게 하면은 오히려 전국의 혼란을 좀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는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네, 이 부분은 재판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법부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늦춰야 된다,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입장으로 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빨리 헌법 재판을 통해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내란과 수습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 국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니 우리 박 기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뭐 제가 토를 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입장이 나왔어요? 비상계엄에 대한 것이 내란이고 탄핵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입장을 내놨습니까? 먼저 이러한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이고 민족 정당인지를 국민의힘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우선의 문제가 지금 내란 극복 아닙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지금 전략이 그거 아니에요. 지연 전략, 방해 전략. 윤석열 왕정복구 운동에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호위무사로서 지금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는 지금까지 이 비상계엄이라든가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내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입장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도 조금만 보충을 드릴게요. 일단 공선법에서 3개월 내에 재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들 이제 강행 규정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이걸 훈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규정이지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 3개월 내에 재판을 못하면 그 재판이 무효가 되던가 재판을 3개월 내에 끝내지 못한 판사를 처벌하던가 하는 이런 효력 규정들이 들어가야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3개월 내에 최대한 끝내라라는 훈시 규정이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탄핵 재판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탄핵은 직무가 정지됐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국정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직무정지 그 사유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그냥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는 국정 혼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탄핵 재판은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온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책무, 의무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재판과 개인의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개인의 형사 재판을 동일한 잣대로 둘 다 똑같이 빨리 해야 된다라고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 이 말씀 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차연아 기자입니다. 그 탄핵 심판의 주심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혁식 재판관인데 그에 대한 어떤 우려는 없는지 혹시 이에 대해서 뭐 당 차원에서 뭔가 대응이나 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정하고 네, 합리적으로 헌법재판관이 심판해 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만 그 12월 3일 계엄이 있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인사를 하나 진행을 했는데 진화희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보고 그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소장으로서 추진을 꾸준히 해왔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헌법 취지에 맞추어 가지고 잘 심판해 줄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네, 아까 네. 네, 전자신문 최기창입니다. 네, 지금 탄핵안 말씀하셨는데 혹시 탄핵안을 낸다면 이제 본회의를 열고 보고도 하고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해야 되는데 혹시 좀 스케줄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1당과 제2당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지금 합의를 한 상태에서 총 권한대행 탄핵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이 좀 깨지는 면도 좀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뭐 질문 중에서 뭐 MBC에서 아까 질문을 했을 때 국정안정 뭐 협의체를 여야 원내대표급으로 낮추면서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우선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은 윤석열을 파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차적 시간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또 필요한 뭐 민생 안전, 외교 안보,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발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이거를 위해서 국정안정 협의체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국민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혀서 잘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추가해야 될 투트랙의 목표를 다 해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원트랙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두 가지 투트랙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 안정을 이유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라든가 윤석열에 대한 내란에 관련된 수사를 기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거센 국민적 저항에 빠질 것이다. 꼼수 안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케줄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서로 의사는 좀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의장실과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 양당 대표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율된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만 더 좀 드리면 이제 심플하게 말씀하시면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정안정협의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국정안정, 아까도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란의 큰 불은 진압했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 잔불이 다시 큰 불이 되는 것을 막아내는 게 저희 내란 진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안정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내란 진압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는 내란 진압이 우선할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총리를 탄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법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다음 후순위가 직무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 직무대행을 통해서 국정안정협의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은 헌법에 있는 예정되어 있는 질서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투트랙이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다시. 네. 이재명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장관 임명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그 입장이 바뀌신 걸로 보여지는지. 네, 당 전체 의견 뭐 조율돼서 했다기보다 대표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원내대표인 저 입장에서는 지금 뭐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임명이 급하냐라는 측면에서 우리 아까 수석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헌법재판관 특검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더 우선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이 내란을 준동했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정부로부터 국회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 이동해야 됩니다. 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정안정협의체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랑 크게 배척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닌 게, 이 국정의 중심이 국회로 와 있고 국정안정협의체에서 국방부 장관 임명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논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무엇을 담을까의 차이인 것이지 저희가 크게 충돌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더 이상 질의 있으실까요? 마무리하시죠. 네, 질의가 더 없으시면 더 발언 없으신 거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네네. 한 말씀을 네. 드리면, 네,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빠른 내란 수습과 또 혹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입법부의 일원인 국민의힘 마지막까지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7일 날 탄핵 의결을 앞두고서 108명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호명을 했던 이유는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입법부의 일환으로서 국민 앞에서 그분들이 해야 될 의무를 호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마다 당리 당략이 있고 당의 목표라든가 손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나라가 백적간도의 위험 속에 빠르게 내란을 수습하지 않으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당리 당략과 손익을 내려놓고 이 국가적 위기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도 일부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우려도 표현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국익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국민들과 뜻을 함께해서 국민의 명령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빠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한 그 시간에 옳은 결단을 내려주셔서 국정 혼란을 빨리 막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이제 언론에서도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좀 가지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뭡니까? 권력의 정당성, 레지티머시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국민이 선출했을 때 그 권력의 정당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이 선택한,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정당성이 나오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란 말이죠. 임명된 권력입니다. 그래서 총리로서의 권한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로서 단순하게 권한대행의 역할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권력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특검법을. 그러면 당연히 총리로서 이것은 공포하는 게 맞는 거고 지난번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적극적 권한 행사인 것이죠.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총리로서는 이 권력을 소극적 행사에 그쳐야 되는 것이 민족 기본 원리에 맞다. 그것이 헌정 질서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다라는 점을 인식해주고 그것이 이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것은 분명한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을 대행한 국회에서 이것들을 다 추진했다고 하면은 대행에 그쳐서 이것을 수행하는 역할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으시죠. 말씀 없으셨죠. 네. 이상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오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